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정미 마케터입니다. 인스타 광고 매체 교육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간 매체 교육을 통해서 문의도 많이 왔었고 제가 직접 관리도 하면서 바쁘게 일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인스타 광고 매체 교육 5강 Q&A 시간입니다. 제가 1강부터 시작해서 어플로 광고 세팅하는 방법, PC로 광고 세팅하는 방법, 이런 차이점, 캠페인 목적별로 어떻게 세팅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타겟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광고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문의, 그리고 이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동종업계 마케터분들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위주로 Q&A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 어플로 계속 광고하면 안 되나요? 계속 광고 해도 되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인스타 어플로 광고하기를 했을 때 홍보하기 버튼이 눌려지고 그걸로 광고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C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고 거기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서 광고 세팅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인스타 어플로 계속 광고를 해도 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 광고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체크를 하는 게 꼭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 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유효한 고객들한테 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들, 노출 지면은 어디인지, 연령대, 성별,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지 그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도 그냥 우리는 좋아요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에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나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행동 액션을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플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C에서 광고 계정을 생성하셔서 광고를 운영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이트가 아닌 무신사나 올리브영으로 랜딩되도록 광고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많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지만 무신사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매출을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도록 광고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물론 광고는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무신사나 올리브영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점?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신사나 올리브영에 삽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하는 그 전환 추적이 되는 스크립트죠. 픽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으로는 세팅이 좀 불가해요. 왜냐면 무신사나 올리브영에서 우리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전환이 계속 0인 상태에서 광고가 돌아가는 거죠. 광고 세팅 자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웹사이트 트래픽 캠페인으로 클릭당 단가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캠페인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광고주분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무신사 어제 몇 건 팔렸나요? 올리브영 몇 건 팔렸나요? 어느 정도 팔렸습니다. 어느 상품이 팔렸습니다. 그 상품에 집중해서 광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잠시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질문입니다. 릴스에도 광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릴스에도 요새 광고가 많이 뜨죠. 릴스에도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노출 지면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와 스토리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메타 쪽에서도 릴스에 대한 그 컨텐츠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광고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릴스에도 충분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사이즈는 스토리와 동일해요. 대신에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세로형으로 노출이 된다면 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간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가운데, 광고 소재의 가운데 조금 몰아서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릴스에도 광고를 노출을 해서 실제로 광고를 돌려보고 노출 지면당 어느 노출 지면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데이터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계정마다 반응이 다르긴 한데 보통 피드에서 광고 효율이 제일 높은 경우도 있고 잘 만든 릴스에서 조금 많이 본 듯한 그런 템플릿의 영상 광고다 하면 릴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스토리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효율이 더 좋을 수 있고 이거는 소재마다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소재도 여러 번 테스트 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이 뭔가요? 왜 중요한가요? 픽셀이라고 하면 이제 그 메타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말하는 스크립트 명칭인데요. 픽셀의 기능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트에서 일어난 행동 액션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가 일어났다,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 회원가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광고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픽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더라도 구매값이 0일 거예요.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 액션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픽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런 스크립트, 전환 추적이 가능한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에 설치를 하셔야지 각각의 매체에서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 액션 데이터를 광고 플랫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 사이트에 픽셀을 삽입을 해두면 우리 그 사이트에 광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적인 유입으로 사이트에 방문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광고가 보여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타게팅 광고인데요.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실수로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다가 지금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이트에 관심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픽셀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결제를 위해서 카드 등록을 했는데 왜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고 비용 그 캠페인 예산을 100만 원으로 걸어놨는데 실제 결제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보다 더 나왔다. 이거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은 왜 그 차액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해외 기반 매체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카드에서 보여줬을 때 원화로 결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환율 차액이 발생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차액 플러스로 카드 등록을 했을 때 그 카드사에 카드사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있어요. 이런 비자 뭐 이런 그런 브랜드들 그런 수수료가 또 추가로 붙기 때문에 보통 100만 원을 결제했다 하면은 보통 많으면은 뭐 2~3%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나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카드로 한번 등록하시면 조금 더 그 차익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도 조금 비슷한데요. 카드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직불카드랑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랑 토스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정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신규 계정에 한해서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이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계정일 경우에만 카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소재 이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A급 소재 그리고 B급 소재 어떤 게 더 잘 먹힐까요? 보통 저희 이제 마케터분들 사이에서 A급 소재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있어 보이는 브랜드가 좀 있어 보이는 TV 광고에서 볼 법한 쫙 멋있는 뭐 애플에서 하는 거랑 삼성에서 하는 그런 좀 멋있는 느낌의
소재들이 있겠고, B급 소재라고 하면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마이너한 감성이 가득한 좀 인터넷 문화라든지 밈이나 짤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저급한 그 용어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걸 B급 소재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카테고리가 뭐냐, 그리고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결국에 노출되는 지면이 인스타잖아요. 인스타에서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런 돋보기 그런 피드에 보면은 보통 본인이 보는 컨텐츠만 비슷하게 계속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B급 감성, 제가 이런 짤이나 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드에서 그런 컨텐츠를 보다가 광고가 노출됐는데 비슷한 감성의 그 광고가 노출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노출되는 지면이 인스타다 보니까, 인스타가 아무래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많이 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소재를 좀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브랜드의 방향성도 좀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A급 소재, B급 소재 다양하게 제작을 하셔서 실제로 세팅을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에요. 광고 예산 설정, 캠페인당 해야 되나요? 그룹당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마케팅학교 채널에서도 요거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캠페인당 예산과 그룹당 예산을 걸 수 있는데, 캠페인당 예산은 캠페인에 이제 한 캠페인을 이제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광고 그룹 1, 2, 3, 4, 5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를 세팅할 수 있잖아요.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이다. 그 5만 원이 그 그룹 안에서 제일 효율이 좋은 그룹에 조금 더 집중돼서 비용이 소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룹당 예산을 걸어놓는다. 그러면은 이 캠페인 하나에 그룹이 1, 2, 3, 4, 5가 있으면 직접 나는 이 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 이 그룹 3만 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그룹당 예산을 건다. 조금 더 캠페인 예산은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효율이 좋은 그룹에 몰빵을 해달라 이런 개념이고, 그룹당 예산은 머신러닝도 플러스 되긴 하지만 내가 이 타겟이 포함된 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룹당 예산을 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타겟,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던 타겟이 있고, 신규 타겟, 우리 사이트에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캠페인에 예산을 걸면 이 둘 중에서 더 효율이 좋은 타겟팅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룹당 예산은 아무래도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리타겟의 80%의 비율, 그리고 20%를 신규 타겟에 이렇게 그룹당 예산을 나눠서 제가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캠페인당 예산, 그룹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도 조금 있는데요.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 50만 원을 쓰겠다인 거고, 일일 예산 같은 경우는 내가 11일 동안 돌릴 건데 하루에 5만 원씩 돌아가도록 하겠다. 근데 일일 예산 같은 거는 조금 더 균등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5만 원을 균등하게 소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예산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중에서도 조금 특정 일에 더 많이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는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부터는 오프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 광고 마지막 강좌 Q&A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좀 질문과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인스타 광고에 대한 매체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탈로그 픽셀이 계정과 연결이 안 되는 광고주분이 있으셔서 저도 같이 해결해보겠다고 메타 쪽에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타 서울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할 기회가 생겨서 회사 구경도 하고 방향성도 듣고 매체 교육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인스타 광고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광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